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한번 정리 겸 우리 국어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겸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다가 아마도 중간에 종이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멈출 수도 있는데 그때 잠깐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빨리 끝내고 빨리 좀 다른 일도 하고 싶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저녁에 남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빨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단원을 배웠고 4-1 단원을 배웠는데 자,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 자,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보자? 읽어도 보고 써보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아닌데? 뭐였지? 아무튼 넘어가자. 뭐였지? 씻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런 거 뭐였지? 아는 사람 좀 알려줘. 아무튼 아무 쓸데기 없는 얘기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요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쓸 수도 있어야 된다.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 방법에 무엇이 있고 논증 방법에 무엇이 있고 우리 가볍게 한번 배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볍게 아니지. 되게 긴 시간 배웠었지. 자, 정의라든가 예시, 비교, 대조, 또 뭐 있었니? 인과, 구분, 분류, 인용 등등등등등 있었고 논증 방법에는 우리가 크게 귀납과 연역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논증이란 건 결국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어떤 논증 구조가 요거 3단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다? 내 주장을 근거를 들어 말하는 데 있어서 이유까지 들어가지고 요 쌈박자를 여러분들 잘 이루고 그리고 이것을 잘 형성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정의라는 것은 뭐지? 내가 모르는 무엇을 설명할 때 쓰는 방식이고 예시는 구체적인 어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야. 맞나? 자, 비교, 대조는 똑같아.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또는 대조하고자 하는 두 대상이 나옵니다. 맞죠? 두 대상에 공통점을 밝히면 비교, 차이점을 밝히면 대조. 원인과 결과, 인과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식의 설명을 하면은 우리 인과라고 했습니다. 구분과 분류는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그것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묶어내면 구분, 나누면 우리가 뭐다? 분류, 그리고 인용은 쌍따옴표, 콤마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고 온 다음에 인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다? 특정 설명 대상을 정해서 설명을 하는 게 뭐다? 설명 방법을 활용한 글쓰기 또는 읽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귀납은 뭐다? 귀납은 여러 가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0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이다 하고 맺는 우리가 논리의 구조를 귀납이라고 합니다. 연역은 다른 거야. 일단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 원리, 규칙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맞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한 다음에 내 결론을 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대전제, 소전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냈었던 거 연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쓰면 뭐다? 논증하는
글쓰기 또는 읽기라고 했어요. 자, 그 안에는 이런 것도 많이 숨어 있어요. 결국엔 논증은 주장하는 글쓰기 때문에 주장이 잘 드러나야겠지. 내가 현금 없는 사회 싫다. 현금 있는 사회로 다시금 돌아가자. 라는 얘기를 할 거면 근거와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유는, 근거는 뭐냐? 근거부터 하자. 근거는 뭐냐면 이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반면에 이유는 뭐야? 이유는 주관적인 요소야. 작가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요소는 무슨 말인지 알지? 부분이다. 구성 요소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 나온 거 보면 현금 없는 사회 싫다. 난 현금 있는 사회를 지향하겠다. 라고 하면서 뭐 들었었니? 뭐 있었지? 선생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박힌 이제 그 문제점들 3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 3가지가 결국에는 뭐다?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잖아. 맞지? 근데 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사실, 객관적인 것들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뒷받침해서 이 주장이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쫀쫀하게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어디 있다? 교과서 활동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굳이 짚어가면서 다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거 꼭 한번 더 보세요. 왜냐면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안 되는 이유 뭐냐면 선생님이 1학년 때 이미 했어요. 우리 토의 단원 하면서 선생님이랑 이거 했었잖아. 그렇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 틀린 사람은 진짜 배신이다. 이거 꼭 맞추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운다. 오케이, 지운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에서 3가지 지문을 배웠습니다. 뭐 배웠지? 첫 번째, 현금 뭐시기 없는 사회에 대한 거 배웠었고, 우리 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잠을 잊은 청소년에게 하는 지문 배웠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지문 들고 와서 선생님이랑 독도에 관련된 거 한번 배웠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었고, 요거는 설명. 요것도 설명글이었어요. 자, 설명글이든 주장하는 글이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내가 뭔가 설득하든 내가 뭔가 알려주든 설명 방법은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왜? 내가 주장하다가 내가 주장하는 그 목적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설명하기 위한 걸 잘 몰라. 그럼 뭐 해줘야 돼?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맞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장하는 글이니까 논증 방법만 쓰였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부 다 모든 글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문학, 즉 비문학에는 다양한 설명 방법들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잊지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잠을 잊은 청소년에게라는 지문을 할 때는 심지어 우리가 뭐도 해봤냐? 선생님이 아마 그 얘기했을 거야. 설명 방법이란 게 문장에서 끝나지 않고 문단으로 그리고 전체 글로 확장돼서 쓰일 때도 있더라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알아보면 뭐냐? 내용 조직 방법이었던 거야. 자, 내용, 즉 전체 글을 놓고 봤을 때 1문단부터 5문단까지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거를 놓고 보는 어떤 방법인데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랑 배웠던 게 뭐 있었지? 나열 구조라는 것도 있었고 비교 대조 구조 있었고 뭐 문제 해결 구조, 인과 구조 등등등등등 있었지. 자, 그런 것들도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핵심 뭐다? 설명 방법은 문장 하나에 엮여서 그거를 우리가 지엽적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보는 거라면 우리 내용 조직 방법은 쑥 늘려가지고 아하, 이 문단들은 전체적으로 요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거시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꼭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글 전부 다 선생님이랑 뭐 정리해봤냐면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 정리도 같이 해봤어요. 맞죠? 여러분들 뭐
앞문장 끊고 맨 마지막 문장 끄어가면서 아, 이 문단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 같다. 한번 정리까지 한번 해봤었는데 그거 왜 쓸까? 선생님이랑. 왜 했어? 그렇지. 우리가 이 긴 글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천재가 아니다. 천재도 이거 힘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텍스트를 읽어가는데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삐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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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뇌다? 삐로리리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아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내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라?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전부 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 아,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맥을 잡아가고 그리고 전체 좀 낯선 글을 봤을 때 쉽게 내가 접근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아케이래.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문단별로 중심 내용 찾는 거 중요하니까 꼭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거 뭐라고 했어? 설명 방법이랑 논증 방법이라 했으니까 각 글에 나타난 논증 방법 내지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전부 다 찾아보셔야겠죠? 알겠죠? 자, 요거를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2단원에 있는 읽기, 쓰기 단원 정리해보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우리 이 쓰기라는 행위는 있지? 주장하는 글을 쓰든 뭐 홍보하는 글을 쓰든 건의하는 글을 쓰든 모든 글쓰기에서는 우리가 1년의 과정을 거치더라. 즉 쉽게 얘기하면 단계를 거치더라.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우리가 굳이 써보면 뭐 있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맞죠? 총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활동마다 하는 활동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했으니까 조금 생략을 하고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정하는 활동을 했었고 내용 생성에서는 자료를 찾는 활동 또는 수집 활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내용 조직에서는 어떻게 한다? 개요 짜는 활동을 하더라. 개요는 일종의 내가 실제 글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뷰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그거 뼈대를 만들어놔야 내가 글 쓸 때 쉽다. 그러니까 이거 꼭 잘 짜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표현학에서는 실제 글쓰기 활동 첫 번째 선에는 초고 쓰기 활동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고쳐 쓰기 단계에서 뭐 돌려 읽든 어떤 기준표에 맞춰가지고 내가 체크해보든 그렇게 고쳐 쓰기 하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2학기 때든 선생님이랑 3학년 때든 한번 볼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고쳐 쓰기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잘 갈무리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 활동을 봤을 때 이거 어떤 단계다 또는 어떤 활동을 봤을 때 이거 이 단계다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어야 실제 나중에 글쓰기 할 때도 이런 단계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요거 꼭 해보세요.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문학단원 다양한 발상과 표현, 즉 개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크게 우리가 요 3가지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맞나요? 자, 풍자든 반어든 역설이든 모든 문학적인 표현들은 결국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 쫙 전했을 때 우와, 이런 의미였어?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표현들, 뭐 풍자까지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지만 다 포함해서 뭐다? 그 표현이 언제 쓰였고 어디에 쓰였어? Where is the 역설 표현, 반어 표현, 풍자 표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의미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썼어?
그러면 그걸 썼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작품을 봤나? 아닌가? 아, 봤지? 미안. 자, 파수꾼이라는 우리가 희곡 작품을 하나 봤고, 현대시. 내가 너를 이라는 시를 한번 봤습니다. 맞죠? 방금 종이 쳐가지고 잠깐 멈췄어.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요 세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내가 너를이라는 시를 봅시다. 자, 내가 너를이라는 시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시가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여기서 하는 말을 찾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시는 뭘 찾아라 했다. 화전 유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대상 찾아. 그러면 둘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 요거 3대 장은 꼭꼭꼭 찾아보라고 있어요. 꼭꼭 찾아보세요. 알겠죠? 왜? 화자가 시에서 말한 사람인데 그냥 이거 아닌 이상 혼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시 속에서 뭔가 말하는 대상을 설정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있을 것이고 그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나 있을 것이고 자, 그걸 말할 때 이 사람 말하기 방식이 어떤가? 태도는 어떠한가?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아?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가 너를은 어떤 상황이었어? 나라는 대상이 나오고 너라는 대상이 나오는데 나가 너를 어떻게 하는 상황이다? 라브 하는 상황이다. 근데 함께 다 No! 혼자 하는 짝사랑입니다. 맞죠? 혼자 하는 짝사랑이기 때문에 상황을 적어내면 굳이 못 가. 너를 짝사랑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미 감정이 나왔어. 사랑이란 자체 감정이잖아. 짝사랑하고 있는 좋아하는 마음. 근데 거기서는 또 시어로 굳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어. 뭐? 그립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역설 반어 풍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쓰였어? 역설 표현이 쓰였잖아. 자, 이 역설 표현은 어떻게 쓰였다? 이제는 너 없어도 너를 뭐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좋아할 수 있다. 말이 되니 이거? 없는데 좋아할 수 있다? 자, 너희 눈에 안 보이지? 내 눈에 있어. 아이고,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어? 없다. 자, 존재라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존재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로 요 말 자체는 뭐다? 모순적 표현이다. 역설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을 들고 와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해주는 표현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내 마음으로도 지금 가득 차 있어서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너를 계속해서 사랑해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너에 대한 자신의 나의 깊고 큰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 맞지? 그렇게 표현하면 뭐가 좋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더라. 또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선하던데 프레시하던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시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볼 때는 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역설 표현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역설 표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파수꾼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
파수꾼은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자, 여기서 주로 대화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파수꾼에서는. 뭐가 나와? 누가 나와? 자, 촌장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파수꾼 다가 나옵니다. 맞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파수꾼이 뭐야? 띠띠 미어캣처럼 경계 서는 사람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죠. 이 파수꾼을 여러 명인데 가나다가 있는데 이리떼라는 늑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걸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가 우연히 그 망루라는 곳에 원래 망보러 가는 이제 탑에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늑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구름만 가득했던 거야. 그거 보고 자꾸 멍청하게 옆 사람은 뭔가 홀린 듯이 이리떼가 나타났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본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왜? 마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맨날 수시 때때로 벌벌벌 떨면서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알리려 했던 게 다였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촌장한테만 전달이 했으면 그냥 사라질 일이었는데 우체부, 배달부가 그걸 마을 사람들에 뜯어가지고 다 굳이 알려주는 입산놈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게 진짜면 촌장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우르르 이제 막루 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촌장이랑 다가 만나서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맞나요? 그랬을 때 촌장과 다가 대화할 때 보면 알겠지만 촌장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다. 맞지? 우리 촌장은 이 마을에 뭘 다 쥐고 있는 사람이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자, 다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뭔가 진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를 외치는 어떤 사람이야. 맞지? 진실 추구자라고 할까? 그래서 둘이가 막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아니란 거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얘도 갑자기 맞아. 없는 거 너도 알고 있구나. 맞아. 근데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뭐가 중요하다 했지? 야, 내가 그냥 괜히 그랬겠어? 나 사람들 단결시켜야 되고 나 질서를 유지시켜야 돼. 왜? 나 촌장이잖아. 나 촌장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잘 그 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이거 관리하겠니? 나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 가치를 지킨단다. 그거 너 훼손하면 너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지? 가스라이팅 합니다. 맞죠? 무연의 압박을 줍니다. 압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파수꾼 다가 어떻게 했어? 아닌데! 난 내가 본 거 말할 건데!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뭐? 자유라든가 진실 이런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맞죠? 자, 결국엔 근데 어떻게 돼? 결국엔 이렇게 추구하다가 은근히 회유를 해. 다시 내가 내일 막루로 올라가서 너랑 같이 얘기해줄게. 내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 하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작품엔 나오지 않았지만 무언의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거야. 맞지? 새벽에 아마도 어떤 압력이 있어서 다음날 돌아오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올라가 막루. 맞지? 그리고 얘가 결국엔 뭐라고 외쳐? 이리떼다! 이리떼가 나타났다! 하면서 외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맞죠? 자, 이 말은 즉슨 결국엔 뭐다? 자, 뭐냐면 자, 결국에는 촌장의 권력이 어떻게 한 거다? 나 끝까지 이거 지킬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요거를 지키고 있는 촌장 밑에 들어가서 불복을 해버리더라. 요런 게 이 희곡의 내용이었습니다. 맞나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소설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건 중요한 건 뭐냐? 반어와 풍자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맞나?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보자. 자, 반어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반대로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 반대로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서 오히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더라. 아까 어땠어? 촌장이 내가 막루로 오게 해줘서 참 고맙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였어? 아니지? 자,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얘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건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였니? 내가 굳이 너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다니 내가 상당히 심히 불편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가 불편하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어 표현도 잘 드러나더라.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활동에도 있죠. 반어는 결국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표현이 됐는가? 일단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상황 속에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야 밝히는 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효과는 당연히 뭘까? 그렇게 이런 의미라는 것을 밝혀내서 그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한 것이 효과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풍자로 넘어가 봅시다. 자, 풍자는 이러나 저러나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 일단 웃겨야 된다. 자, 웃겨야 되지만 그것이 무조건 푸하하하하하하 하는 웃음뿐만 아니라 쓴웃음 뭐든 다 포함하는 거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무력할 때 짓는 웃음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내가 무언가를 꼽주기 위해서, 꼬집어내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슨 표현이다? 풍자 표현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또는 무엇을 웃기고 있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 찾아보라 했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사람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자, 우리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1970년대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다? 군사정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힘으로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땠다? 지식인들,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 대학 교수라든가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자 하면서 막 일어났습니다. 저항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돼? 자, 제거당하거나 압박당하거나 회유당합니다. 자, 어떻게? 야, 너가 누구랑 활동했는지 한번 말해봐. 너 말해주면 내가 넌 살려줄게. 대신에 꼭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임무 밝혀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막 힘들게 고문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불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었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인물도 있는 반면에 자, 어떤 사람도 있을까? 생계에 바빠가지고 또는 그 정권 권력자에게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일반 사람들, 대중들.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소설의 모든 인물들이랑 잘 대응되는 것 같지 않니? 정권자 누구랑 비슷해? 아까 우리가 봤던 촌장이랑 비슷하고. 자, 지식인은 누구랑 비슷하니? 파수꾼 다랑 비슷하지 않니? 일반 사람도 우리 시민들은 마을 사람들이랑 비슷하지 않아?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사하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표현 방법이라 하냐면 우의적 기법이라고 해. 사실은 이 사람은 이걸 비판하고 꼬집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촌장이나 파수꾼들을 내세워서 많은 작품으로 돌려가지고 돌려 얘기한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우의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 결국엔 뭐 얘기하고 싶었다? 자,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싶더라. 진실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이 이양되어 나가는 이런 힘없는 그리고 허무한 어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더라. 이것이 뭐다?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풍자를 쓰면 뭐가 좋을까?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좀 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 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사회가 비판되어지는 것을 더 강조하는 효과도 있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어디 있다? 어디 있다? 교과서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건 선생님이 더 적어주기도 했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힘내시고요. 그리고 즐겁게 우리 여름방학을 맞이해 봅시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